7월 6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금요일이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무의미하게 한 주를 소비했다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살아가는 과정이 일상이 매 순간 전쟁이다. 그렇지만 전쟁 속에서도 잠깐 휴전이 있을 때 가장 달콤한 휴식이 있다. 그래서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 전쟁이 잠깐 멈췄을 때 담배를 한 대 핀다든지 이럴 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의 진흙탕 구석에서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회장들 집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버렸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이 부럽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 인생이 이렇게 남들보다 특별하게 몇 배 더 행복한 인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위안을 스스로 다스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뉴스 브리핑과 관련해서 고생을 하고 주말에 잠깐 그냥 쉬면서 제가 보고 싶은 책이나 보고 싶었던 다큐나 영화를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때 아주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된다. 오늘 금요 칼럼에서는 지금 보수의 괴멸, 한국당만 잘못인가, 보수 지지자는 결벽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수가 망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황장수 너는 맨날 비판만 하지 대안을 내는가?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이요. 정말로 제 뉴스 브리핑을 뭘로 보고 듣고 있는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숱하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직원이 수백 명이 있는 국책연구소도 아니고 제가 공적으로 단돈 1원도 지원받지 않는 연구소 생긴 이래 단돈 1원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발적인 후원자 회원들과 자발적인 회원이죠. 후원은 안 받으니까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들, 그런 분들에 의거해서 아주 적은 인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맛있는 밥 한 그릇 사 드실 돈을 아껴서 보내주시는 그런 회원들의 열정을 생각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세상에 남들이 하지 않는 올바른 시각에 관한 이야기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찬성했고 또 제 스스로 미국은 한번 바뀌어야 된다면서 트럼프의 출범을 바랬지만은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서 그를 비판할 때 저 스스로 보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트럼프를 비판했을 때 그야말로 여기 보수판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한마디로 성역을 건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 그만큼 상식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뭘 하려면 그 두 가지 성격을 건드려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부러 그 성격을 깨고자 지금 도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슬이 벌어든 2014년 8월달 이후부터 TV에 나가서 여러 차례 3인방을 정리하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정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가게 될지 모르고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다 미국으로 떠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 3인방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박 전 대통령 측은 3인방 중에 누군가가 이런 돈을 얼마든지 전 정권도 타서 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달라고 해서 좀 쓰는 게 좋다 했답니다. 자, 대통령은 비서서의 중에 누가 말해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야기하고, 3인방은 우리는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조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법원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참 정말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괴멸할 때는 장렬하게 산화를 해야지. 이게 뭐냐. 가미가제로 떨어질 때 안 죽겠다고 비행기 조정관을 트는 거와 비슷한 거 아니냐. 3명 다 내가 했다 하고, 그냥 대통령은 나는 내 부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너네들이 이왕 덮어 씌우는 거 나한테 덮어 씌워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낼 수는 없는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박 전 대통령이 성령입니다. 황장수, 너 박 전 대통령 이야기하지 마라. 왜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보수 정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사회 분열의 요소를 갖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 비판하지 마라. 아니, 대한민국과 엮이지 않았으면 저는 트럼프를 비판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강력한 보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에 서서 SNS나 거리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부터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보수를 되살릴 수 있는 쪽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해서 보수를 극소수화시켜서 몇 사람 간의 만족 속에서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도가 옳다고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 결과가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니체의 명언 중에서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악의 10년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10년 동안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 보면 거기에 그런 비슷한 예들이 나오죠. 자, 전쟁을 피해서 숲속으로 들어간 전 미국의 정보 고위 간부는 스스로 숲속에서 괴물이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요, 좌파를 척결한다면서 우파가 극우 민병대가 되어서 똑같은 학살을 저지른 일이 많고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전 국민을 아주 그냥 빈곤층으로 만들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 예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우리가 노빠의 신물을 느꼈죠. 세상에 살다가 저런 정치 집단들을 처음 봤다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보수에도 그보다 더한 빠돌이들이 생겼습니다. 문빠를 욕하지만 문빠보다 더한 빠돌이들이 보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논리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지역 말단적인 문제들을 키워서 본질적인 양 해석을 하면서 그냥 매몰되어 가면서 또 다수의 보수의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밉다면 문재인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부해서 도려내도록
냉철한 드라이한 시각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맹목적 분노를 자극을 하면서 대중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맹목적 분노가 문재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요, 맹목적이고 적자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보수 스스로의 수준들을 한번 봅시다. 보수 대중들의 수준들을 한번 봅시다. 정말로 보수 대중들이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 탓에 이래 됐다라고 비판하지만 보수 대중들은 스스로 잘못한 것은 없느냐. 자, 정오를 노빠, 문빠보다 더 키우고 있어요. 정오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오를 가지면요, 우리가 노빠, 문빠가 하는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저열하고 지저분하며 아주 인간성을 상실한 단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한 방송에 일주일에 목요일 날 한번 저녁에 나가는데요. 그것도 언제 나오게 될지 그만두게 될지 별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대중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유튜브에 라이브로 중계를 합니다. 댓글에 올라오는데 보면 개장수입니다. 저는 성이 개시예요. 만주 개장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보고 한 말을 하라고 인사말을 하라길래 내 그랬습니다. 내 이름 앞에 동물 이름 붙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라이브에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그리 불러도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냥 정치적 견해만 다르면 아주 개새끼입니다. 사람이. 우리 보수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저보고 쌍욕들을 해대는 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보수라도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지요. 우리가 핵일성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사회입니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핵일성을 강요합니다. 우리 보수에서 지금 핵일성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너 뭐에 대해서 말해봐라고 몇천 번, 몇만 번을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핵일성을 강요합니까? 전부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옳은 겁니까? 보수안에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그 부하, 어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면서 어리 있는 사람만 골랐다는 그 핵심 3인방이 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서 자기 주군을 향해서 당신이 안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를 그렇게 입에 달고 강조하던 사람은 3명 중에 누구한테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꼴을 바라보는 심정이요. 저는 처음에는 좋아했고 나중에는 정말 실망을 했지만은 지금 이 꼴을 바라보는 부분이요. 정말 참담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까지 되었나. 아무리 적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당당할 수 없을까. 저는 그 3인방을 잡아서 수십 년을 쳐넣어서 깜빵에서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문재인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끌고 가면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요. 한때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만큼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이게 무슨 꼴들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보수 내부에서 정오를 쌓고 문빠나 노빠들처럼 극명하게 패를 가르고 사상을 강요하고 그리고 천박성이 욕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제 쌍욕하는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숙골들 중에서 제 욕하는 사람 황장수는 개새끼다. 그 다음에 문빠들 개새끼다고 그럽니다. 아, 나 개장수라고 불려도 좋아요. 자, 우리 스스로 상대를 강압하고 패거리를 나누어서 제보고 무슨
친박에 누구를 지지하지 않느냐, 무슨 비박에 누구 똘만이다.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저요? 내가 내일 굶어 죽을지언정 지금 한국당에 저런 사람들 뒤에서 끈을 대거나 만나거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저는 저 황장수로서 한국 보수를 그래도 되살리게 하는데 최대한 사심없이 노력을 하고 갈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어요. 왜? 내 스스로가 뭐가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나도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 망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으로서 큰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보수가 살아날 수 있는데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이문열 씨가요,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선택하는 방식들이 대단히 마음에 안 든다. 진보 보수 양쪽 다 잔인한데 적규정을 할 때 범주라고나 할까, 그런 게 굉장히 나빠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면 대단히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권도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권도 정권을 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 가는 시간이라고 믿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분 참 보수의 문학계의 아이콘처럼 되어서 보수 정권의 덕도 본 거 없고 옛날에 한국당에 공천위원 한번 했죠. 그 뒤로 숱한 대가를 치렀던 분입니다. 그래도 이문열의 문학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읽으면서 한국의 다른 소설들을 읽지 않고 이문열 소설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 다른 소설을 읽고 나서 이문열 소설을 읽으면 정말 노벨 문학상감이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아주 탁월한 독자성이 있습니다. 다른 소설가들 소설은요, 이문열 소설을 읽고 나면 한국 소설은 시시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상회담 절차에 대해서도요,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왜곡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살벌한 인터넷 공간을 보고 있으면 인민재판이 그런 건데 내용이나 실질보다 여론이 형성되는 방식과 형식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회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YS 정권에서도 한 자리를 했던 한왕상 전 교수는 분단과 고착으로 남북 갈등으로 정치적 이득을 봐왔던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구조를 3.1운동 정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3.1운동 100주년 이 준비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두 분을 바라보면서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요, 끊임없이 제 성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새끼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서 바로 그때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 또한 분노의 칼날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도 많으니 그런 부분도 스스로 용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보수가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보수야말로 정말 마음의 상태다라는 러셀 커크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보수가 딱히 몇 가지로 정의해서 이러면 보수고 아니면 보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말로 공부나 어떤 심도 깊은 성찰도 없이 길거리에서 몇 마디 주워 들은 걸로 보수를 정의하면서 과거에 의용, 관변, 그리고 가진 자들만의 보수를 갖다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공부했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고민했다고
그렇게 툭 하면 보수냐 보수가 아니냐를 나누고 이것이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중을 갖다가 길거리에 우중화로 시켜서 바보로 만들고 있는 보수의 리더들이 도처에 깔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성 정치에 어떤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이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야말로 정오를 가지고 다 쳐죽여야 된다면서 칼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오로서 문재인 정권을 보내는 것이 쉽다고 보십니까? 냉철한 과학적인 분석과 성찰로 보내기가 쉽다고 보십니까? 자, 펜을 늘려야 문재인 정권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을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보내는 것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수단과 목적에서도 구분이 돼야죠.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문 정권이 그야말로 보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없애면서 이 사회를 정오와 적대와 공포로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수가 추진하는 옳은 가치들에 정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동물을 사랑하자니까 어제 몇 분들이 네가 아파트 살지 어쩌자. 저도 주택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보수는요.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옳다고 하는 가치의 상당수가 보수의 가치와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절대적 초월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보수의 가치도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의 존재가 있건 없건 떠나서 그것조차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졌겠는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들과 결부되어서 어떤 종교든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이만큼의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양육 강식이 아닌 공동체라는 부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포용하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포용하고 예술과 문학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정오의 화살을 과학적인 긍정적인 분노로 바꾸면서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을 믿지 않고 가치를 믿으면서 이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위장 보수니 너는 좌파니 이런 내용들을 따지면서 숱하게 서로 보수 내부에서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기 전에요. 스스로의 성찰들부터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미래의 가치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탄핵 이야기 좀 그만합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빨리 석방되어야 된다. 대가만큼을 치렀다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탄핵이 옳으니 그러니 그만 이야기 좀 합시다. 자, 그 탄핵이 옳으니 그러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권력을 갖고 탄핵당한 사람의 무능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불행하게 된 사람의 현 시점에서 따져서 무익하니 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을 거니 탄핵 찬반에 대해서도 그만 따지고요. 전부 정오와 분노를 내려놓고 어느 편에 줄을 서서 싸우지 말고요. 그야말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떠한 가치로 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요약 좀 하겠습니다. 이 상스러운 분노를 드러내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보수가 정말로 보수의 심오한 가치에 피상적인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보수의 가치를 좀 더 풍성하게 시대에 맞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주택 문제 이야기하니까 늙어서야 집까지지 젊은 놈이 집까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집을 주자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자는 거죠. 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성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해라. 그래야 네가 보수다 합니다. 그리고 젊은 놈들 정신 못 차린다고 해야 보수입니다. 자, 난민은 다 쫓아내야 보수입니다. 저도 애면 난민 정책에 저만큼 비판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들은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히틀러식 그런 거구 전체주의에 가까운 그런 가치들을 갖다가 가지고 보수라고 하면서 몇만 명이 또아리를 떨고 앉아 있으면요. 이제 어찌 되느냐. 그야말로 일본의 좌파가 점점 소수화되어서 적군파로 끝났듯이 한국의 강경 보수들은 점점 소수화되어서 한마디로 죽어야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보수의 가치를 풍성하게 한 다음에 현재 나와 내려와 있는 보수 내부의 많은 분열 노인들을요. 서로 반성하면서 솔직히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네가 잘나고 네가 잘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친박, 비박, 애국당, 무슨 뭐 저기 일부 반미당에 있는 일부 전부 다 잘못이 있어요.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누구 잘났니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보수판에 있는 몇 사람한테 줄 서지 마세요.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 건가를 아주 젠틀하게 토론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특히 보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 대중들을 자극적인 말과 아주 편파적인 일부의 사실을 과장 왜곡시켜서 그걸 가지고 썬데이 서울식으로 옐로우 페이퍼식으로 대중들을 오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신들 죄받습니다. 대중한테 돌을 맞더라도요. 진실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들을 절벽 끝까지 저쪽이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황금이 있다.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희망 고문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그들 전체를 죽이는 교각사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약자도 포용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오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적인 정오도 조장하지 말고요. 성별 간의 정오도 조장하지 말고요. 포용하고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악을 해부하다가 저거들도 그 못지않은 악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대중들 스스로요. 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